커플링 노트부터 합시다. 알았죠? 한 30분 동안 간단하게 중학교 과정을 조금 볼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가 1학기 과정들만 들어있어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좀 빼도 되겠다 싶은 건 좀 뺐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빼서 한 거라서. 그리고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숙제로 다 푸세요. 기본 문제만 들어있어서 이 정도는 푸셔도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30분 정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가는 진도 나가고 이렇게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자, 1학년 1학기 처음에 보면 이제 소인수분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우리 인수분해라는 거 알죠? 그죠? 인수분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식을 곱으로 썼다는 거야. 덧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곱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0, 24, 그럼 6, 4, 24니까 6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얘네들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1 곱하기 24도 되니까 6도 인수고 4도 인수죠. 그렇죠? 1도 인수고 24도 인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때 이런 거 갖다가 인수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인수분해 또는 중3 때 과정에서 인수분해하면 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식을 곱으로 나타내도록 바꾸는 게 인수분해의 핵심이고, 인수분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식에서는 이제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곱셈들도 잘 아니까 6, 4, 24 뭐 이렇게 하지 말고 1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수로 인수분해하자라는 뜻이에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죠. 그죠? 그래서 1은 제외하고 소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규칙이 아직까지 수학에 없어.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보면 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수가 몇 자리의 소수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학 어디에 이름도 오르고 그 수도 등재가 되고 그럴 정도로 지금도 이제 소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제 소수는 나와요. 소수는 그러면 무한하냐? 그러니까 소수가 무한하다는 건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이렇게 소수들을 다 곱하면 모든 소수들을 곱하고 이때까지 나와 있는 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3, 5가 소수야. 그러면 얘를 곱하고 보자. 여기다 2를 더하면 이 수는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고 5로도 안 나눠지겠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소수가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들은 있기는 있는데 소수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수가 그런데 어쨌든 소수는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다루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정도는 뭐 그냥 한 10, 20 정도 이하의 소수 정도 하고 나머지는 20보다 커지면 걔가 소수인지 아닌지 빨리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뭐 23이 소수냐? 그럼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는지 빨리 찾는 수밖에 없어요. 50 몇 중에 뭐 소수가 나왔어. 53 이런 수가 나왔어. 그러면 53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뭐 해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나눠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는 그런 수인데 이런 소수로 인수분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수를 반드시 소수로 갖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제 소인수분해죠. 그래서 이걸 뜻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수가, 그럼 우리가 수를 어떻게 나눌까? 두 가지로 나눠보자. 그러면 자연수를 소수하고 합성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합성수는 소수하고 곱으로 나타내는 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합성수들을 표시할 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소수의 곱으로. 24는 합성수죠? 합성수죠. 그러니까 24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24는 6, 4, 24니까 뭐 6은 2 곱하기 3이고 4는 2 곱하기 2야. 그러면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2의 세제곱 배우죠. 그거는 여긴 배운 걸로 알고 있네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가 3번 곱해졌고 3이 1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걸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소인수 분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한번 연습은 해보세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어떤 수 24를
이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썼어. 24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썼으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인수로 나타낸다는 거에 또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나름 중요한데 어떤 수를 뭐 n이라고 합시다. 얘를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 ab는 이 n의 약수라고 불러요. 그쵸? 그럼 n은 뭐라고 불러? ab의 얘가 약수니까 얘가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를 6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으면 6은 24의 약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수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라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4도 약수예요. 그쵸? 24는 6의 배수고 4의 배수죠. 그죠? 그래서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 이렇게 곱으로 했을 때 나타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개념을 확장해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약수 배수하면 자연수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정수 개념이에요. 정수는 어떤 수지? 자연수하고 음의 정수하고 0까지를 포함하죠. 그게 이제 정수 범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6의 약수가 돼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돼요. 근데 이런 걸 잘 다루지는 않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1은 모든 수의 무슨 수가 돼? 약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수의 배수는 누구죠? 혹시 알아요? 모든 수의 배수. 모든 수는 0을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0은 그러니까 n은 0의 약수가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수의 0이 배수라고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0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 모든 수 곱하기 0으로 하면 0이 된다. 따라서 이런 정의에 의하면 자연수 범위 넘어서 정수 범위로 넘어가면 0은 모든 수의 배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 24의 약수들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24의 약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차근차근 구하시면 돼요. 1, 2 이렇게. 그쵸? 근데 이 수가 엄청 복잡하면 약수를 구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좀 쉬운 수에서 규칙을 찾아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소인수 분해를 통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찾아냈어요. 왜냐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여기에는 사실 누가 곱해져 있냐면 1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1하고 이 수는 다 약수가 되죠.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띄워보는 거야. 그 다음 누굴 띄울 수 있냐면 2 곱하기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맞죠?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뭐 2 곱하기 3도 하면 2도 약수고 요것도 약수고 2의 제곱 요것도 약수고 요것도 약수고 그죠? 물론 이렇게 놨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면 너도 약수고 너도 약수고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가 총 몇 개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찾는 건 쉽지 않잖아. 그치? 귀찮잖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규칙성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보면 규칙의 학문이야. 일관성이 있는 것들을 성질을 끄집어내는 걸 이제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고 갑시다. 이게 상식이 지식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상식이 지식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0을 제외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식이 돼도 0의
그러니까 어떤 수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0제곱은 1이에요.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2의 세제곱이라는 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3이라는 건 1,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2의 0제곱, 여기 3의 0제곱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1로 봐도 상관없어요. 꼭 이 상식을 가져와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1로 써볼까? 중학교 때는 만약에 중학교 수학을 할 때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직 충분치 않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오면 또 배운 게 또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 중학교 다시 보면 이렇게 쉬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2를 이렇게 써주면 2를 한번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하면 2가 되는 거지. 그치? 4는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할 때마다 약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3도 이렇게 곱할 때마다. 그쵸?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가 몇 개? 4개. 여기가 몇 개? 2개.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3인데 0제곱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3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보는 거야? 4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3의 1제곱인데 여기 3의 0제곱도 항상 들어갈 거니까 1이 곱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몇 개로 보는 거예요? 2개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A, B는 이제 소수예요. 소인수 분해를 한 거야.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느냐? 얘가 n이면 요거보다 항상 0제곱 1이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몇 개가 있는 거야? n 플러스 1개로 나눠 쓸 수 있죠? 그쵸? 이런 것처럼 3의 1제곱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의 2제곱이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그렇죠? 여기 3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곱하면 총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가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 3의 2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야. 굉장히 큰 수네요. 소인수 분해하기도 쉽지 않은 수겠네요. 그러면 약수는 어떻게 곱해져?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으니까 여기는 총 몇 개로 보는 거예요? 4개로 보는 거죠. 그죠? 여기는 몇 개로 보는 거예요? 3개로 보고 여기는 몇 개로 보는 거야? 4개가 나와서 이렇게 곱하면 4, 3, 12에 4 곱하니까 48개 48개의 약수를 갖는구나. 이거 뭔지는 일단 다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하다면 알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약수의 합도 구할 수 있을까? 약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 더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는 12는 3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3개, 여기가 1이니까 2개에서 6개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보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12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해. 그럼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할만은 하죠. 할만은 해요. K에서 답이 나왔어. 요거 같으면 이제 10 하고 5, 6, 그 다음에 여기가 16이니까 18, 그래서 28 이렇게 나온 거죠.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약수는 못 구하, 하나씩 구하면 되니까 구한다고 치고 구하지 않았는데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얘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봐. 이렇게 해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아까는 가로로, 세로로 썼는데 이번엔 가로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보고 요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해서 써보고 요거는 5의 1제곱, 0제곱, 5의 1제곱, 5의 너무 많이 썼다. 5의 3제곱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쵸? 그럼 이 괄호가 봐. 요렇게 곱하면 무조건 하나씩 곱하는 거야. 그럼 1이라는 약수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지금 4개, 3개, 4개 약수의 개수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곱할 때마다 약수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약수의 합을 구하면 요거를 다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곱하고. 우리 항등식 그러니까 다함수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다 전개하면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 1이 나올 거고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곱한 것도 여기다 더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약수의 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인수 분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라는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총 약수의 합도 구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계산은 안 하겠지만 요게 1이고 2고 4고 8이니까 더하면 15. 여기는 1이고 3이고 9니까 더하면 13. 여기 1, 5, 25, 125니까 더하면 150에 156이죠. 156. 이렇게 다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하나씩 더 배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약수의 합은 안 나왔는데 언젠가 나오죠. 자, 더 나아가 봅시다. 쭉 넘겨. 28페이지. 하루에 한 단원만 끝내면 너무 적게 나가니까 한시간 시간 되는 한 쭉쭉쭉 나갈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여기 과정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기다려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나가는 데까지 반드시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수학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어디를 몰랐을까? 조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듣고 문제 다 풀어보고 모르면 여기서도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정수와 요리수죠. 정수 파트를 특별히 배우진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x가 정수일 때 라는 단원이 나오거나 x가 자연수입니다 라고 나오면 엄청난 힌트예요. 알겠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로 문제를 조금 풀어 나가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양해부호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수에 대해서 유리수는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정수를 조금 더 그냥 쉽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정수는 좀 셀 수 있는 수예요. 셀 수 있는 수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셀 수 있죠?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있고 정수는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가 이제 자연수죠. 음의 정수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n을 자연수라고 하면 0하고 마이너스 n 이렇게도 표시해요. 그러니까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정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유리수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쭉 읽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런데 유리수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유리수는 어떤 수일까? 유리수는 어떤 수예요? 수학적으로 약속을 해야죠. 유리수는 어떤 수라고 배웠냐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알겠어요? 요거 잘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투할 때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할 때 이걸 써요. 알겠어요? 유리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써야 돼? 정수분의 정수니까 A분의 B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A, B는 무슨 수냐면 서로소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죠. 서로소는 무슨 수예요? 그쵸?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약수가 공약수가 1인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분수, 그걸 기약분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기약분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가 유리수다, 그럼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K가 유리수야, K가 유리수일 때
라고 하면 여러분은 K를 뭐 n분의 m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조금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냥 유리수는 어떤 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는 있어.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정도까지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수가 나타냈을 때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n이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정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해서 넘기도록 합시다. 정수는 이런 거죠. 정수. 요거는 잠깐 그러니까 같이 요거 보세요.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A, B가 정수면 A 곱하기 B도 무슨 수예요? 정수가 나와요. 유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곱하면 정수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정수하고 정수하고 곱하면 유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곱하면 정수도 나올 수 있고 유리수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정수하고 정수하고 곱하면 유리수는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는 수긴 하지만 그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수일 때는 반드시 곱하면 정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용되냐면 방정식을 풀 때 이거 잘 쓰요.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인수분해로 풀죠.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쪽이 얼마여야 돼? 여기가 0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어요. 0이 아니면 못 풀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해서 우리가 X-1, X-2가 0입니다. 그러면 X는 1이거나 X는 2예요. 이렇게 풀죠. 그죠? 그런데 A 곱하기 B가 1이면 예를 들어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어떤 수를 만들어 보든 예를 들어서 루트 3 이런 거 만들면 B는 루트 3분의 1이면 돼요. 알겠죠? 풀 수 없다는 건 풀리기는 하는데 해가 너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식이 있고 정말로 못 푸는 식이 있어. 정말로 못 푸는 식. 그래서 해가 너무 많은 경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부정방정식. 정할 수 없습니다. 해가 너무 많아요. 정할 수 없습니다. 해를 정말로 못 구하는 방정식을 불능방정식이라 그래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봐. 만약에 여기에 A, B가 정수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그러면 이 방정식이 풀려요. A 곱하기 B가 1이려면 얘가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이 풀려요. 두 가지 해로. 자연수라 그러면 1, 1 하나밖에 없어서 답이 나와요. 해가 답이 여러 개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에요. 10개가 나오면 그건 부정방정식이라고 안 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방정식은 정말 무한히 많아서 계산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선생님이 아까 힌트라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부정방정식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 A, B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식이 좀 이상하더라도 인수분해 0이 아닌 어떤 수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2차 방정식에서도 사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풀어보셔야 돼요. 근각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수 개념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아주 간단한 데부터 시작하지만 거기까지 쭉 가는 거라서 정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 중에 하나고 우리한테 많은 힌트를 주는 거다라고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봅시다. 어디까지 할까?
그 다음은 이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식이라서 조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식이 두 가지 나오는 거죠. 뭐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나오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로 쓸 수 있습니다.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덧셈만이 성립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빼기 B라는 것은 A 더하기 빼기 B로 해서 그래서 교환법칙을 쓸 수는 있어요. 덧셈으로 이용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결합법칙도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요건 뺄셈도 적용되긴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괄호를 묶어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앞에 걸 먼저 더하나 뒤에 걸 먼저 더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이걸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결합법칙, 이걸 교환법칙. 우리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항상 뭐부터 계산한다? 괄호부터 계산하고, 괄호를 통해서 식을 정리하고,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 부호도 정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덧셈으로 하든 뺄셈으로 하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거 덕분에 사실은 뺄셈을 뭐로 봐요? 뺄셈을 덧셈으로도 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빼기 B를 더한다. 이렇게. 이제 덧셈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덧셈이랑 뺄셈은 같은 계통이야 라고 그냥 이해할 수도 있는 파트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식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쭉 해서 풀면 유리수의 곱셈까지.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혼합계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47페이지 혼합계산까지 조금 연습을 하세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처음 숙제예요. 다음은 이제 문자의 사용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렵죠.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아마도. 하세요. 하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이것도 봐줄 테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진도를 이어서 나갑시다. 오늘은 2차 함수를 할 거예요. 제목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오늘은 함수의 변형식은 안 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있으면 그러네. 해봅시다. 자 보자. 2차는 뺄게요. 방정식과 2차 함수. 그쵸? 그래서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0이라고 쓸게요. 0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방정식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고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요거는 함수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y는 fx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요걸 fx로 대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y랑 fx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방정식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방정식에서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식의 형태가? 얘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얘를 포함해서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크게 세 가지라 그랬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근에 관한 이야기. 그쵸? 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0이 되게 하는가.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근의 공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물어본다 그랬어? 근의 상태를 물어본다 그랬어. 오케이. 근의 상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서로 다른 두허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죠? 요거를 따지는 건 누구라고? 루트 안의 값이 중요한 거라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루트 안의 값을 뭐라고 불렀어? 판별식이라 그래서 여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0이 되어야 되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됐어요? 근데 그럼 얘네가 뜻하는 게 함수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는 걸 지금 이제 찾기만 하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인 게 정리가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자, 봐. 2차 함수가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까?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를 배우는 건 이제 중3 때 과정에서 배우죠.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형태가 얘라고 사도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이 형태도 얘로 바꿀 수 있어요. 쉽게.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요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빨리 이제 여러분한테 요구를 할 텐데, 여러분은 이제 이 형태를 이제 메인으로 잡으셔도 돼요. 항상 이거를 바꿔야 될 이유는 없어.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요거 먼저 해야죠.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 요거 설명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줘? 요건 알죠? p, q가 뭐야? 요쪽으로 넘기면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x가 p가 들어가면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럼 0이 되게 하는 y값은? 그렇죠. q가 되겠죠. 그죠? 그게 y절편이고, 그죠? x에 대해 0을,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도 0이 되려면 y가 q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p, q라는 점이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이 p, q라는 점이 무슨 점이야?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알았어요? 2차 함수는 뭐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어? 혹시 알아요? 대칭축을 보는 거예요. 2차 함수는 뭘 보라고? 대칭축. 대칭축은 바로 이 꼭지점의 x절편. 즉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는 거예요.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면 그게 대칭축이에요. 알았어요?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 알았어요? 그래서 대칭축은 x는 p라는 대칭축을 그려줘. 자, 2차 함수를 조금 더 갑시다. 처음부터. 자, 기본적인 2차 함수의 a 값은 뭘 결정해? a가 결정하는 게 뭐예요? a가 결정하는 거. a가 결정하는 건 폭하고 모양이에요. 폭과 모양이에요. 알겠어요? a는 뭐를 결정하냐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면 이렇게 급해지고, a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넓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아는 거야. x제곱이라는 거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이것도 그려보고 이런 것도 그려보면 돼요. 그죠? 자, 2차 함수 어떻게 그릴까? x제곱. 함수는 어떻게 그릴까요? 혹시 알아요? 되게 쉬운 질문이라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선생님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점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그린다고?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모두 다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함수는 사실은 다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점 찍어서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빨리 그리는 어떤 규칙을 찾아낸 것뿐이지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을 할 때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0 집어넣으면 0,0. 1, 그냥 우리 자연수하고 정수만 대입해 봅시다. 그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함수의 특징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함수, 나중에 이제 함수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배우는 함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쁘고 이어져 있어요. 알았어요? 가다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함수에서 안 나오고 두 개의 함수를 섞어야지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개의 함수를 동시에 그려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함수에서는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끗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삐끗하게 그릴까? 뭐 이렇게 가다가 삐끗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그려져요. 알겠어요? 예쁘게 가, 예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 어떤 함수가 봐봐. 요 5점을 지나게 예쁘게 그리려면 요렇게 생겼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입해보면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들을 다 안 찍어봐도 대충 알 수 있죠. 아셨죠? 자, 마이너스 x에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0일 땐 0인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찍힐 거고, 그죠? 여기 찍힐 거고. 그래서 쭉 규칙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앞에 값이 a가 양수면 위로 다 이렇게 생겨있고 음수면 다 밑으로 이렇게 생겨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쵸? 그러니까 a 값은 뭘 결정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요건 아래로 볼록이고 요거는 위로 볼록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이 함수의 특징은 1차 함수랑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봐,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만 그렸는데 여기서 끝난 걸까? 계속 이어지지? 여기는 계속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한없이 올라가죠? 여기는 한없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있다 없다? 제일 큰 값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여러분 정말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 밑으로 빨간 함수는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값이라 그래? 최소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해요. 함수 모양을 보고 결정한 거야. 그죠? 2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데 양쪽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걸 우린 대칭이라 그래요. 수학에서 대칭은 엄청 좋아해요. 왜? 이 절반만 알아도 이 절반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알았죠? 직선도 사실은 대칭이에요. 점대칭이라서 절반만 알아도 절반을 알 수 있어요. 3차 함수도 점대칭 함수예요. 4차 함수부터는 점대칭이 아니라서 4차 함수는 알 수가 없어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대충. 이런 식으로.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이게 1차죠. 양수일 때. 그러면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얘가 이제 부드럽게 이제 꺾이겠죠, 이렇게. 이게 2차 함수. 다시 이쪽을 잡아서 이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꺾이겠죠. 이게 3차 함수. 이쪽을 또 잡아서 올리면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생겨요.
알겠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7차 함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규칙으로 알아냈어요. 규칙으로 아니까 점 찍어서 안 그려도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뭘 배우면 미적분을 배우면 점 찍어서 그래프를 안 그려요. 그때 드디어 함수를 미분해서 그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려야 돼? 함수는 점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점 찍어서 그려요. 2차 함수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대칭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2차 함수는 대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대칭축을 보고 대칭축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대칭축에 누가 존재해? 요거 제일 최소값이 존재하죠. 맞죠? 2차 함수의 특징이에요. 1차 함수는 이랬잖아. 그리고 1차 함수의 점대칭점은 모든 점이 다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칭 얘기를 안 해요. 알겠어요? 근데 2차 함수로 왔더니 우리 지금 2개 배운 거란 말이야. 1차 함수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 왔더니 1차 함수랑 다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이 대칭, 두 번째가 꼭지점. 알겠어요? 이 꼭지점과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이 평행이동한 값이에요. 이거 평행이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꼭지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함수를 손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보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이렇게 그렸어. 꼭지점이 얼마인 거야? 1,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에 점을 찍고 요 1이 대칭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하나 더 알고 싶으면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 돼요. x에다가 0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2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잘못 그렸네.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 그래서 요렇게 생긴 함수예요. 알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형태만 알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요. 아셨죠? 꼭지점 말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뭘 한다? 점 하나 정도는 찾는다. 알았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일일이 점 찍어서 그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형태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거 합시다. 그죠? 더 이어서 한 5분, 10분만 쉬세요.